그럼 제1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마케팅 만나 데이터 기반 마케팅 의사결정 시즌2입니다. 이진영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대표님은 작년 세미나 때 AI 마케터 마데리를 통해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업그레이드도 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이진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마케팅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밑에 가제가 하나 있는데 웰컴 투 마케팅 헬스케어 센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는 마케팅이 데이터를 만나고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건강검진 센터처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지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광고비를 썼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에 데이터가 다 모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옆집은 얼만큼 나왔는데 우리는 얼만큼 나왔는지 이런 것들 비교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지금 한 발씩 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마케팅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한두 주 남았죠. 예, 그렇게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사업이 뜰 거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행 뜰 줄 알았는데 쟤는 돈을 벌었는데 나는 그걸로 돈을 못 벌었어. 예,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못 벌거든요. 그런 거를 데이터로 조금씩 들여다보면 돈 벌거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들이 뭘 검색을 제일 많이 할까요? 어느 여행지를? 제주 여행, 부산 여행, 여수, 경주, 강릉.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놓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의 생각을 손가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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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와, 압도적으로 1번. 1번 아니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 1번 아니다. 괜찮아요.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 1번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들 다 틀렸어요. 1등은 부산입니다. 부산 여행을 제일 많이 검색하고요. 그 다음이 2등이 제주, 여러분들 드신 거. 그 다음에 여수가 3등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 다음에 경주, 이런 식으로. 좀 놀라셨어요? 근데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산에 대해서 검색을 제일 많이 하고요. 제가 이걸 본 거는 서울에서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있는데 그 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의 여행지를 한 173개 지역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10만 건 이하의 검색량이 나오는 곳을 제거를 해봤더니 한 82개국 정도, 이게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로 볼 때 이 82개 지역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빨간색 지역은 이제 시계열은 3년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3년의 데이터고 빨간색 지역은 점점 검색량이 늘어나는 거고 파란색은 검색이 점점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시즌이 대부분이니까 검색이 많이 없어졌죠. 파란색이 많죠. 그런데 하나씩 지역을 하나씩 보면 어떤 지역은 점점 검색량이 많아지고 어떤 지역은 없어지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가운데 이 두 지역이 되게 재밌게 서로 교차가 딱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렇게 돼요. 청도하고 진도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청도는 지고 코로나 만나서 그 다음에 진도는 떴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진도가 왜 떴을 것 같아요? 진도는 송가인 때문에 떴습니다. 진도의 여신 송가인이 등장하면서 떴는데 송가인이 그냥 한 번의 이슈가 아니라 뜬 다음에 그 패턴이 좀 유지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도는 그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대구 지역이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때 청도가 같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청도 여행을 안 갑니다. 검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청도는 그냥 피해를 크게 본 거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하나씩 보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읽히는 거예요.
자, 여행을 조금 한 뎁스 더 들어가면 테마 여행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여행을 즐깁니다. 차박, 혼자 여행, 트레킹, 캠핑, 한 달 살기. 자, 이 중에서 1위는 너무 뻔하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예, 1위는 캠핑입니다. 2위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1번, 2번, 거봐요. 2번, 3번, 4번, 5번 다 나왔어요. 야, 제가 데이터 분석하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막 헷갈리세요. 근데 보여드리고 나면 답을 딱 보여드리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럴 줄 알았다고. 뭘 그럴 줄 알아요? 다 몰랐잖아요, 지금. 그렇죠? 2등은 차박이에요, 차박. 그럴 줄 알았죠. 예, 기차여행, 트레킹, 혼자여행, 이 순서대로 사람들은 검색을 합니다. 자,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코로나 시즌 딱 만나서 바로 뜨는 게 캠핑하고 차박이 확실하게 뜨잖아요. 이런 걸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는 B2C 특히 이쪽에서는 메가 트렌드를 확인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 메가 트렌드하고 엮어가지고 광고 컨셉을 만들거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만들어서 엮으면 그냥 일단 기본빵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되게 요번에 차박에 대해서 잘한 게 제가 볼 땐 티볼리였던 것 같아요. 티볼리 안에 저는 몰랐는데 185cm 성인도 들어간대요. 차박을 한대요. 아마 뒷자리가 되게 넉넉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틉니다. 맛있겠다. 너도 캠핑 시작? 아니, 티볼리예요. 시작. 착각을 뛰어넘는 My Magic Space. 티볼리 에어. 네, 전형적인 광고 패턴이에요. 메가 트렌드를 확인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풀어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가 트렌드를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경주의 관광지인데요. 내비게이션 데이터예요. 이건 검색량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 찍고 가는지를 보는 건데 이것만 몇 년치를 모아가지고 쭉 보면요. 경주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어느 시점에 가는지를 한 번에 다 보여요. 예, 보시면 불국사나 첨성대가 서로 1위를 다투지만 시점별로 저렇게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경주에 관광상품, 여행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계절에 딱 치고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묶어가지고 여행상품을 만들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이제는 마케팅도 하고 상품 기획도 하고 하는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 서비스 혹시 아세요? 제주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맵에서 가면 이걸 다 여러분들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버스가 꾸물꾸물 움직이잖아요. 이게 초 단위로 지금 실시간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한 1시간 반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이걸 기다립니까? 근데 실시간으로 언제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있어서 이걸 카카오 맵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거 서비스 오픈하고 카카오 맵의 다운로드가 800만이 증가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일들이 그냥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관광객들하고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티맵입니다. 여러분들 티맵에서 어디 세팅하고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를 놀러 간다. 그러면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오늘 에버랜드에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거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틀 전에 밤 11시에 친 건데요.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가고 있는 사람 차가 20대예요. 티맵에 세팅하고 가는 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롯데월드 잠실점에 밤 11시에 왜 12대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세팅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이 회사들은 예전부터 다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잘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많죠. 기존의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툴로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툴들은 기본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툴의 한계점이라기보다는 데이터는 다 똑같은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서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때문에 전략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전략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시키고 업무 경험을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교육시키고 업무 경험을 줘도 다 잘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케팅의 절대적인 신이 나타나서 세 가지를 딱 해줘요. 이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의사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AI죠. 이 친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일만 하다 보니까 장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싱귤레러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이 싱귤레러티라는 지점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회사들이 그 AI 잘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존, 애플, 구글 뭐 바로바로 떠오르고 우리나라도 보면 카카오, 네이버, 삼성, LG, 뭐 SK, KT 모든 회사가 지금 AI 잘한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한 번도 이 회사들은 AI 회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회사가 대동단결해서 AI를 한다고 잘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못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I 시대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인터넷 시대에는 뭐 그때도 뭐 인터넷 혁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AI 시대로 와가지고는 자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닮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 캐릭터를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고 가깝게 표현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왼쪽의 캐릭터는 미카엘이라고 모델입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300만이 넘어가니까 뭐 300만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래머면 여러분들 그 PPL 하나 찍으려면 얼마 정도 내야 될지 가늠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등장만 한 걸로도 사람들의 팬을 모아내고 저는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더 사람 같아요. 오른쪽에도 인공지능인데 루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로바로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버추얼 유튜버 루이입니다. 진짜 사람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제 노래 좀 깜짝 놀랐어요, 들으시면서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노래도 되게 잘해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night light. 네, 음성 트레이닝을 하면 이런 노래도 나오고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보이스피싱도 여러분들 부모님 얼굴, 부모님 목소리 그대로 전화 올 것 같아요. 네, 아들아 딸아 나 돈 없다 힘들어 죽겠다 돈 좀 붙여라.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네, 그러니까 악용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모델들은 지금 광고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한카드도 이미 로제로 되게 많은 히트를 치고 있는데 뭐 본캐 부캐라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연예인들도 본캐 그 다음에 부캐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장할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업에서는 바꿔낼 건데요.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 페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인 페어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와인은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페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통적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데이터가 붙으면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분야가 데이터가 붙어서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바뀌어가는지 이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서비스 중에서 돈 버는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주목하세요. 그들이 향후에 구글이 되고 네이버가 되고 카카오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에 데이터가 붙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 건강검진센터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 마케팅 데이터를 모으는 게 건강검진 데이터를 우리 모으면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다 쌓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검진 결과서를 주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평균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팔이 근육량이 평균보다 높은지 떨어지는지 이런 걸 알려줘요. 만약에 평균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팔굽혀펴기라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행동으로 유발이 돼요. 그냥 데이터를 본다고 모든 사람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방이나 치료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나와서 그 데이터들을 해설을 해주잖아요. 마케팅도 똑같은데 마케팅의 각각의 광고 데이터들이 다 모일 거고요. 그 데이터를
평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려주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해설을 해주는데 여기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게임 아세요? 풋볼 매니저? 네, 여기 남성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집안이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유럽에서 남자들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20년 된 게임인데 이거는 그냥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 구단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선수들의 엄청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선수들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내 구단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1,300명의 정보원이 전 세계에서 30만 명의 선수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수작업 삽질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으다 보니까 알려주는데 어느 정도로 알게 되냐면 이렇게 알려줘요. 선수 한 명에 대한 정보 보세요. 이 선수의 개인기, 그 다음에 드리블 능력, 중거리 슛은 어떤지, 코너킥은 어떤지, 크로스는 어떻게 하는지, 점프는 어떤지 요 하나하나가 다 수치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감독하고 불화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독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그 A라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입이 안 돼요. 되게 정교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빅클럽들이 아니면 유럽의 이제 명문 클럽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냐. 근데 막 아니라고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AS 로마라는 명문 팀이죠. 여기서 크로아티아의 젊은 선수 무명이었어요. 이 친구를 영입했는데 풋볼 매니저 데이터를 보고 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집단지성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써먹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의 생각을 우리는 마케팅에서 엄청 읽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했던 게 서베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베이는 굉장히 유용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이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생각을 알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한 최근 5년 동안 좀 빠져 있는 게 검색 데이터인데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생각, 전체의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저렴해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한 두세 명 모이면 다 주식 얘기 하죠. 여러분들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 사는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주식 용어 중에 이 중에 제일 많이 검색하는 용어가 뭘 것 같아요? 이젠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자,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1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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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예, 5번도 드시고, 역시 그냥 뭐 또 다양하게 다 드셨습니다. 괜찮아요. 1등은 맞히시면 그냥 좋아하세요, 혼자. 영끌이에요, 영끌. 근데 보시면 동학개미운동 주린이 B2, 그 다음 마지막에 포모증후군인데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단어가 뭐예요? 포모증후군이에요. 포모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FOMO.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고요. 이게 뭔가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심정입니다. 자, 내 주변 사람들이 주식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집 사서 1억 벌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주식 안 하고 만약에 집 안 사고 있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가 포모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런 걸 마케팅에서 발견을 하면 우리는 신봤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는 한 거의 1억짜리 키워드 하나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주변에 그냥 마케팅 용어로 포모라는 단어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조어 중에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확 일으키는 이런 용어들을 데이터에서 계속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문화예술 쪽이에요.
여러분들 1억짜리 피카소 그림을 쉽게 살 수 있으세요? 그건 쉽진 않죠. 예, 뭐 쉽게 살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되게 부럽긴 한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1억짜리 피카소 그림을 10,000명이 10,000원씩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고 클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요. 타겟층이 바뀐 거죠. 60대, 70대 자산가에서 이제는 20, 30대 젊은 층한테 그림을 팔겠다라는 걸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마리킴의 신데렐라라는 그림을 그렇게 팔았더니 10,000원씩 낸 사람이 돌려받은 금액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24,682원. 예, 괜찮죠? 수익률 2.4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림 하나 잘 고르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서 이쪽으로도 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자, 그 금융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삼성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자산운용 쪽에서 1위 회사인데 보통 금융이고 자산 막 1위 이렇게 되면 좋긴 좋은데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금융은 특히 좀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타겟층을 60대 이런 조금 있으신 분들, 이런 층으로 만드니까 재미는 없죠. 근데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광고 한번 보시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달리고 또 달리는 소녀 한이. 거액의 세계 주니어 대회 우승 상금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한이. 그 작았던 소녀는 아직도 달리고 있을까? 난 있잖아 2022 달려라 한이. 다들 해외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는데 털못인 나는 기회가 없는 건가? 난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니? 어휴, 한 종목만 들어가기도 그렇고 좋다는 거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난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망설이는 모습 보면 정말 싫어 역시 우리 한이야. 있어 혼자서 투자하기 힘들 때는 함께 굴려봐 예, 재밌죠? 이게 이제 달려라 하니가 아니라 굴려라 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 제가 20, 30대 친구들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조회수도 500만이 넘어가서 물어봤어요. 너네들 한의를 아니? 근데 모른대요. 근데 이거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감성들에 맞대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컨텐츠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삼성 자산운용이 만들었던 모든 컨텐츠 중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면 꼭 반응을 해주세요. 근데 본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건강검진 결과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마케팅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라는 거는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거버넌스 체계라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 여정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소비자들은 뭔가 물건을 사려면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버즈는 실제로 산 사람이 올린 버즈들만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SNS에 가서 사진, 영상 이런 것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번가 판매 채널들 가서 쿠팡 이런 데서 구매를 합니다. 자, 이때마다 소비자들은 흔적을 다 남겨주거든요. 그런 걸 모아서 다 보면서 하는 게 지금의 마케팅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감으로 하는 마케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눈으로 다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닥에서 20, 30년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건 하나죠.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써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대답하시는 분 계세요? 마케터 중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광고주분들께서 이거 보고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싶은 거는 돈 썼으면 그걸로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은데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마케팅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뭔가의 기준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광고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광고주들께서 보고받는 형식은 다 이걸 거예요. 6천만 원을 네이버 파워블로거에 20% 썼고요. 동영상 광고 제작하는데 35% 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하는데 15% 썼고요. 나머지는 어디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썼고 어디에 얼마 썼고만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딱 생각이 그래서 이거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그 그래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목표 대비 효과는 어떻게 나왔어?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보고 방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채널들이 그 고객과 만나는 접점들인데 파란색 동그라미는 우리가 광고비를 투입하면 효과가 좋은 채널이고요. 빨간색 채널들은 광고비를 투입해도 효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시면 검색 채널이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효과가 좋으니까 거기에는 광고비를 늘려도 돼요. 자, 근데 반면에 빨간색 버즈 쪽이나 유튜브나 몰 쪽은 효과가 이 회사는 되게 안 좋아요. 여기는 광고비를 없애버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원인 분석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쉬운 거는 빨간색 채널에 있는 광고비를 빼가지고 파란색 채널로 계속 옮겨주시면 이 회사는 광고비가 계속 최적화됩니다. 되게 쉽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체계를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 아마 오신 회사들 중에서 대기업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너무 많은 에이전시와 너무 많은 부서들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근데 미래의 방향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회사는 7,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해서 1억 8천만 원을 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로아스가 지금 한 1,700%가 나왔잖아요. 너무 좋죠. 한 400% 나와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자, 지금 보면 그때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데리요. 현재 로아스가 1,700%가 나와서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네이버 광고비를 10%만 증가시키면 당신은 768만 원을 더 벌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인공지능이 하는 3가지의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장 중요한 숫자를 알려준다. 로아스가 1,700% 나왔다. 무엇을 의사결정해야 될지 알려준다. 네이버 광고비를 10% 증가시켜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준다. 768만 원을 더 벌게 된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마케팅에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해서 진화 발전될 겁니다. 자,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이 일이 벌어지진 않고요. 여러분들 회사의 기초 데이터를 모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초 데이터라 하면 이거는 저희 회사에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 스타트업에서도 모으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매일 보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저희 회사에 뭐 마델이나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나 이런 브랜드 이름이 얼마나 검색되는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다 있는데 거기에 팬들의 움직임, 조회수, 이탈률, 전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봐요. 자, 이걸 매일 본다는 건 누군가 저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 기계적으로 처리되고요.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데이터들, 기초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든 마케팅의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고요. 자, 이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해석하는 거예요. 이날은 왜 검색량이 올라갔지? 이날은 왜 떨어졌지? 그래서 검색량이 진짜 많이 올라갔으면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오늘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하잖아요. 광고주협회에서. 그러면 내일 분명히 저는 이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검색량을 봅니다. 그래서 검색량의 변화가 없다. 그럼 내년에 여기 안 와요. 진짜 그런 식의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 검색하실 거죠? 네, 검색 많이 하시고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처방과 치료 쪽의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차를 하나 바꿨는데 전 현대차를 이제 처음 타봤는데 너무 만족도가 좋아요. 와, 진짜 이 가격에 이 옵션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 재밌는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막 쓰면서 잘 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을 하려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 다니다가 꼭 차 내릴 때 까먹어요. 그러면 갑자기 메시지가 나옵니다. 차 안에
휴대폰이 있으니까 갖고 내리라고. 저는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예, right 타이밍에 right 메시지. 예,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메시지를 1분 뒤에 받는다면 어떨까요? 예, 뭐 시계로 1분 뒤에 차 안에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 욕을 하겠죠. 1분 전에 주지. 그렇지만 right 타이밍에 right 메시지를 주면 감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마케터들이 일할 때 right 타이밍에 right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해주냐?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래도 인공지능 좀 들었으면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게 잠깐만 개념을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예요? 딱 봐도? 누구죠? 네, 탐 크루즈죠. 네, 우리는 딱 봐도 탐 크루즈잖아요. 근데 기계한테 이 친구가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기계는 알 수가 없어요. 기계는 이 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계한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방식은 저 왼쪽처럼 탐 크루즈 사진들을 쭉 모아가지고 학습이라는 걸 시킵니다. 그 학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저 사진들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눈썹의 두께, 눈썹의 각도, 턱선의 각도 이런 것들을 요 기계가 머신이 다 기억을 해요. 예, 그걸 갖다가 머신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기억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파라미터 값으로 딱 기억을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처럼 탐 크루즈 사진을 이 친구한테 딱 보여주면 이제 요 파라미터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기계는 탐 크루즈네요 라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must be 탐 크루즈. 탐 크루즈일 확률로 대답하는 거예요. 확률이 99.8%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잘 맞으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되게 쉽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근데 머신러닝이 탐 크루즈 사진이 하나면 되게 쉬운데 종류가 딱 봤더니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그림이에요. 예, 그러면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를 둘로 잘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끼리 묶는 건데 그걸 클러스터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냥 하나를 둘로 잘 나누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사진으로 나누고 하나는 그림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림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도 쉬워요. 근데 사진이 좀 더 복잡해져요. 예, 그렇게 되면 탐 크루즈가 진지할 때도 있고 탐 크루즈가 웃을 때도 있고 탐 크루즈가 딸이랑 놀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머신이 하나를 둘로 또 둘을 또 다시 또 나누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각도로 나누는 거를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게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이에요. 하나를 둘로 나눈다. 이거를 잘 나누는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 왼쪽은 빨간색은 다 왼쪽 위에 있고 파란색은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어떻게 나누면 돼요? 저기 가운데 있는 선처럼 딱 잘 그으면 두 개가 쫙 나눠져요. 예,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그 선을 찾는 거거든요. 너무 잘 나눴어요, 이거는. 근데 오른쪽처럼 돼 있어요. 대부분 빨간색, 파란색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빨간색 안에 파란색이 하나 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들 안에 빨간색이 하나 껴들어갔잖아요. 자, 저럴 때는 선을 어디다 그어야 돼요? 어디에 그어도 저게 분류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알고리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걸 2차원적, 그 다음 3차원적, 그리고 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정확하게 이 하나를 둘로 나눠서 사람이 원하는 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져가서 이걸 마케팅에 적용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스피커에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데이터를 학습을 다 시키면 얘는 사람이 원하는 해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안녕, 오늘 홈페이지에 몇 명이나 방문했어?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답을 합니다. 이게 가장 원하는 답이겠다라고 찾아서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150명 들어왔는데 어제보다 10% 증가했고 네이버 배너 광고 효과가 제일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학습에 의해서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올해까지 생각하던 개념이고요. 사실 작년까지 생각하던 개념이고 올해 조금 진화가 됐어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냥 안녕 나 출근했어. 그러면 음성으로 인식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뭔지를 다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얘기를 그냥 직접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를 잘하고 이런 걸로 칭찬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일은 다 기계가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기계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크리에이티브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다시 크리에이티브로 간다라고 봐요. 데이터 시대가 왔지만 그걸 데이터 기반의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래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공지능이 바꾸는 마케팅의 세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